대한민국 현재 치매 환자 9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 하나하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가는 가족들의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75세 박영숙 할머니도 그 두려움 앞에 섰습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가족들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을 들었습니다. 대신 부엌에 섰습니다. 대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병에게 빼앗길 수 있어도 사랑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한 어머니의 5년간의 전쟁, 그리고 그 곁을 지킨 가족들의 이야기, 엄마의 편지함,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024년 봄, 한 동네 병원. 75세 박영숙은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일들이 잦아졌다. 시장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을 헤맸고 손녀 서연이가 준 생일 선물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났다. 며느리 지혜가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죠라고 권했지만 75년을 살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50세 아들 민수가 어머니 제발 한 번만요라고 간청하자 결국 병원을 찾았다. MRI 촬영, 인지능력 검사, 혈액 검사,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진료실. 영숙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린다. 75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병이 생기겠어. 의사가 들어온다. 표정이 무겁다. 어르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로 보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치매,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로서는 초기 단계지만 진행 속도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3회, 5년 안에 가족들을 못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옆에 앉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선생님, 치료하면 낫나요? 의사가 고개를 천천히 젓는다.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영숙은 아들에게 괜찮아. 아직 멀쩡한데 뭐라며 억지로 웃지만 손은 떨리고 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흐른다. 집 앞에 도착해서 영숙이 말한다. 민수야, 지혜한테 말하지 마. 서연이한테도. 괜히 걱정만 끼칠까봐. 어머니, 엄마 부탁이다. 아직은 괜찮으니까. 그날 밤 영숙은 혼자 방에서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친다. 젊은 시절 남편과의 결혼 사진, 아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손녀 서연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작년 추석 온 가족이 모인 사진, 사진 속 얼굴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린다. 이 아이들을 내가 잊는다고? 거울을 본다. 75년을 살아온 주름진 얼굴. 내가 나조차 잊게 되는 건가?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낸다.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쓴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엄마가 너희를 잊기 전에. 잉크가 번진다. 눈물이 떨어졌다. 영숙은 펜을 다시 잡는다. 이번엔 더 힘주어. 내가 너희를 못 알아봐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만큼은 꼭 남기고 싶구나. 다음 날부터 영숙은 아들 부부와 23살 손녀 서연이에게 치매 진단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다. 두 사람은 비밀을 공유한 채 어머니를 지켜본다. 대신 영숙은 혼자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첫 번째 작업 편지 쓰기. 매일 새벽 가족들이 자는 시간에 일어나 편지를 쓴다. 서연아, 너의 첫 돌날. 영숙은 23년 전을 떠올린다. 돌상 앞에서 붓을 잡았던 아기 서연이. 아들아, 내가 대학 떨어지고 울던 날. 30년 전 재수를 결심하던 아들을 안아주던 그날. 며느리야, 너를 처음 만났을 때. 25년 전
수줍게 인사하던 젊은 지혜의 모습. 각 편지마다 날짜를 적는다. 서연이가 결혼할 때 읽어라. 민수가 힘들 때 읽어라. 지혜가 지쳤을 때 읽어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읽어라. 어느새 편지는 50통이 넘어간다. 두 번째 작업 레시피 노트. 영숙은 시장에 간다. 48세 며느리 지혜가 어머니, 제가 장 볼게요라고 하지만 영숙은 아니야. 엄마가 할 거야라고 고집한다. 시장에서 영숙은 식재료를 하나하나 만지며 기억한다. 이 깻잎은 민수가 좋아하는 것. 이 고등어는 서연이가 제일 잘 먹는 것. 이 두부는 지혜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것. 집에 돌아와 밤마다 주방에서 요리책을 만든다. 각 요리마다 사진을 찍고 재료부터 조리법까지 상세히 적는다. 그리고 추억도 함께. 잡채, 서연이가 5살 때 처음 먹고 맛있다며 세 그릇을 먹었던 요리. 당근은 얇게 썰어야 해. 서연이가 당근을 싫어하니까 보이지 않게 해. 김치찌개. 남편이 세상 떠나던 날 아들 민수가 처음으로 엄마 밥 먹어요라며 끓여준 찌개. 그때 레시피를 물어보길 잘했다. 미역국. 며느리 지혜가 첫 생일 때 내가 끓여준 것. 지혜가 어머니 손맛이 그립다고 했던 그 맛. 어느새 레시피는 100가지를 넘어간다. 세 번째 작업집 안 곳곳에 메모. 영숙은 집 안 곳곳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이기 시작한다. 찬장 서연이 좋아하는 컵, 노란색 해바라기 그림. 세탁기 민수 와이셔츠는 단독 세탁 40도. 화장대 이 향수는 남편이 마지막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것 1998년. 거실 액자 2002년 서연이 첫돌 사진. 장롱 설합 명절 때 입는 한복 지혜가 시집 올 때 내가 해준 것. 며느리 지혜가 이상하게 여긴다. 어머니, 왜 이렇게 메모를 많이 붙이세요? 영숙이 웃으며 대답한다. 나이 들어 깜빡깜빡해서 미리미리 적어두면 편하더라고. 네 번째 작업 비디오 메시지. 어느 날 영숙은 손녀 서연이에게 부탁한다. 서연아, 할머니 핸드폰으로 영상 찍는 거 좀 알려줘. 할머니, 갑자기 왜요? 그냥 요즘 젊은 사람들 다 하잖아. 할머니도 해보고 싶어서. 서연이가 웃으며 가르쳐준다. 영숙은 열심히 메모한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영숙은 카메라를 켠다. 서연아, 이건 할머니가 너를 못 알아볼 때 보는 거야.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다. 잠시 카메라를 끈다. 심호흡을 하고 다시 켠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이 행복했어. 내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눈물이 흐른다. 미안해, 서연아. 할머니가 너를 잊어서. 몇 주 후, 가족들은 영숙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한다. 첫 번째 단서 사진 찍기 집착.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본다. 영숙이 갑자기 일어난다. 애들아, 우리 사진 한 장 찍자. 어머니, 지난주에도 찍었잖아요. 지혜가 웃으며 말한다.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햇빛이 예쁘게 들어오잖아. 서연이가 할머니 요즘 사진 왜 이렇게 많이 찍어요? 라고 묻자 영숙은 너희가 너무 예쁘잖아. 많이 남기고 싶어서라고 대답한다. 사진을 찍고 나서 영숙은 혼자 사진을 오래 들여다본다. 이 얼굴들을 내가 잊는다고? 두 번째 단서 손녀와의 대화. 영숙은 23살 손녀 서연이를 데리고 카페에 간다. 서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작은 상자를 꺼낸다. 안에는 금반지가 들어있다. 이건 할머니가 너희 할아버지한테 결혼할 때 받은 거야. 이제 내 거야. 할머니, 왜 갑자기 이걸? 그냥 미리 주고 싶어서.
할머니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서연이가 이상하게 여긴다. 할머니, 무슨 걱정 있으세요? 건강 안 좋으세요? 영숙이 손녀의 손을 잡는다. 아니야, 건강해. 그냥 할머니가 75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한테 하나씩 정리해서 주고 싶어서. 할머니, 서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영숙의 눈이 촉촉해진다. 너는 할머니의 자랑이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할머니 손녀가 되어줘서 고마워. 서연이도 눈물이 난다. 할머니,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말하고 싶어서. 세 번째 단서 급작스러운 여행 제안.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 영숙이 갑자기 제안한다. 우리 가족 여행 갈까? 할머니가 낼게. 민수가 놀라 묻는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그냥 가족들이랑 추억 만들고 싶어서.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언제까지 이렇게 같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혜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머니,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가고 싶어서. 결국 다음 주말 1박 2일로 강릉 바다 여행을 가기로 한다. 네 번째 단서 과거 이야기 반복. 영숙이 자꾸 옛날 이야기를 꺼낸다.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민수야, 너 기억하니? 내가 5살 때 자전거 처음 배우던 날.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는데 울지도 않고 다시 탔잖아. 네, 어머니, 기억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우리 아들이 정말 씩씩하구나 싶었어. 민수는 어머니가 요즘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걸 눈치챈다. 다음 날도 지혜야, 너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니? 너무 떨려서 컵을 떨어뜨렸잖아. 네, 어머니.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지혜가 웃는다. 그때 엄마가 괜찮아. 나도 시집 올 때 그랬어라고 했잖아. 그 말 기억하니? 네, 어머니. 그 말에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영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는다. 2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엄마가 복받았어. 지혜가 이상하게 여긴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뭔가 다르다. 5번째 단서 민수의 발견. 어느 날 밤 민수는 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다. 조심스럽게 문을 연다. 어머니가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쓰고 있다. 주변에 편지 봉투들이 쌓여 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영숙이 놀라 편지를 덮는다. 아, 민수야. 잠이 안 와서. 민수가 다가간다. 편지 봉투에 적힌 글씨들. 서연이가 결혼할 때, 민수가 힘들 때, 내가 너희를 못 알아볼 때, 민수의 가슴이 무너진다. 어머니,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민수야, 엄마가 무서워. 너희를 잊는다는 게 너무 무서워. 민수가 어머니를 안는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운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아내 지혜에게 모든 것을 말한다. 어머니가 치매래? 지혜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한다. 그래서 요즘 그렇게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옛날 이야기도 자주 하신 거였구나. 밤새 편지를 쓰고 계셨어. 우리를 위해. 지혜도 눈물을 흘린다. 서연이한테는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알려주시겠지. 때가 되면. 그날 저녁 식사 후 영숙이 가족들을 거실에 모아놓는다. 서연이도 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영숙이 입을 연다.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모두가 긴장한다. 엄마가 치매래. 알츠하이머 초기.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할머니, 뭐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빠르면 몇 년 안에 너희를 못 알아볼 수도 있대. 침묵이 흐른다. 서연이가 울먹인다. 할머니, 그럼
저도 못 알아보세요? 영숙이 손녀를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할머니가 최선을 다해 기억할게. 우리 공주를. 싫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잊기 싫어요. 미안해, 서연아. 할머니도 너를 잊기 싫은데. 지혜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머니,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레시피 노트도 만드신 거예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내가 너희를 못 알아봐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남기고 싶었어. 어머니,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미안하다. 온 가족이 영숙을 안는다. 모두 울고 있다. 서연이가 울면서 말한다. 할머니, 제가 매일 할머니한테 우리 이야기 해줄게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그럼 할머니 잊지 않으실 거예요. 영숙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고마워, 우리 서연이. 그날부터 가족들은 영숙과 함께 준비를 시작한다. 일 가족 앨범 만들기. 주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오래된 사진들을 꺼낸다. 상자 가득 쏟아지는 사진들.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다. 서연이가 한 사진을 들어 올린다. 할머니, 이건 누구예요? 그건 너희 할아버지야. 내가 25살 때 결혼했지. 할아버지는 27살이었고, 영숙은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는다. 보고 싶다, 여보. 민수가 어릴 적 사진을 꺼낸다. 어머니, 이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한 날이죠. 그래. 너 그날 긴장해서 아침도 못 먹고 가더라. 엄마가 학교 앞에서 빵 사줬잖아.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어? 우리 아들 처음 학교 가던 날인데. 지혜가 펜으로 각 사진 뒤에 날짜와 이야기를 적는다. 영숙이 말하는 모든 것을 기록한다. 서연이 첫걸음마. 지혜와 민수 결혼식. 영숙이 말한다. 이거 다 정리해놔. 나중에 내가 기억 못해도 너희가 알려줄 수 있게. 이 강릉 바다 여행. 약속대로 가족들은 강릉 바다로 떠난다. 차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본다. 눈에 모든 풍경을 담으려는 듯.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묻는다. 응, 좋다. 너희랑 함께여서. 바닷가에 도착한다. 10월의 바다는 쌀쌀하지만 햇빛은 따뜻하다. 영숙은 파도를 보며 말한다. 여기 너희 아빠한테 프로포즈 받은 곳이야. 50년도 더 된 일인데. 목이 메인다. 이건 평생 못 잊을 줄 알았는데. 지혜가 시어머니 손을 잡는다. 어머니, 설령 잊으셔도 저희가 기억할게요. 어머니의 모든 이야기를. 서연이가 모래사장에 조약돌로 하트를 만든다. 그 안에 할머니 사랑해라고 쓴다. 영숙이 손녀를 안으며 속삭인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공주. 정말 많이. 저녁 펜션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는다. 영숙이 말한다. 너희한테 미안한 게 많아. 더 좋은 엄마, 더 좋은 할머니가 되지 못해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인다. 아니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너희는 나를 항상 최고의 엄마, 최고의 할머니라고 대해줬어. 민수가 말한다. 어머니는 최고예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세요. 나도요.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 서연이가 외친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눈다. 과거의 추억들, 웃었던 일들, 울었던 일들. 모든 것을 기억하기 위해 3비디오 편지 촬영. 집으로 돌아온 후 지혜의 제안으로 영숙이 비디오 편지를 찍기 시작한다. 거실에 작은 스튜디오를 차린다. 조명, 카메라, 의자. 첫 번째 영상. 서연이를 위한 것. 서연아, 이건 내가 결혼할 때 보는 거야.
영숙이 심호흡을 한다. 할머니가 그때도 내 옆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아마도 없을 거야. 할머니는 알아. 내가 그때까지 버티지 못할 거란 걸.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계속 말한다. 서연아, 할머니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이 행복했어. 내가 처음 할머니라고 불렀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 손으로 눈물을 닦는다. 결혼하는 너를 보고 싶었어. 웨딩드레스 입은 너를. 하지만 할머니가 못 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미리 축하해. 결혼 축하해. 우리 공주. 잠시 말을 멈춘다. 내 남편에게 전해줘. 우리 서연이를 잘 부탁한다고. 서연이는 할머니의 보물이었다고. 그리고 목이 메인다. 행복해라. 그게 할머니의 유일한 바람이야. 카메라 뒤에서 서연이가 울고 있다. 지혜가 딸을 안는다. 두 번째 영상. 아들 민수를 위한 것. 민수야, 엄마 말 들어라. 영숙은 이번엔 단호한 표정이다. 엄마가 너를 못 알아봐도 너는 계속 살아야 해.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50년 동안 너를 키우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너무 좋은 아들. 엄마는 자랑스러웠어. 영숙이 미소 짓는다. 지혜한테 잘해라. 그 아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서연이한테도 좋은 아빠가 되어라. 그리고 엄마 생각날 때는 울어도 돼. 하지만 너무 오래 울지는 마. 엄마는 내가 웃는 게 좋거든. 세 번째 영상. 며느리 지혜를 위한 것. 지혜야, 2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린다. 처음 너를 봤을 때 엄마는 걱정했어. 이 어린아이가 우리 민수를 잘 돌볼 수 있을까? 하지만 너는 정말 훌륭한 아내였고, 엄마였고, 며느리였어. 미안해, 지혜야. 내가 치매 걸려서 내가 고생할 거 생각하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눈물이 흐른다. 힘들면 요양원에 보내도 돼. 괜찮아. 엄마는 이해해. 내 인생도 살아야지. 엄마 때문에 너무 희생하지 마. 그리고 지혜야. 영숙이 카메라를 똑바로 본다. 사랑한다. 내 딸처럼 사랑했어. 사요리 수업 주방에서 영숙과 지혜가 함께 요리를 한다. 지혜야, 이 잡채는 말이야. 당근을 이렇게 채 썰어야 해. 서연이가 당근 싫어하니까 가늘게 썰면 잘 먹어. 지혜가 꼼꼼히 메모한다. 파는 이렇게 어슷썰기로. 너무 크면 서연이가 안 먹어. 네, 어머니. 된장찌개에는 멸치 육수를 꼭 써야 해. 민수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맛이거든. 네, 멸치 육수. 영숙이 갑자기 멈춘다. 무언가 떠오른 듯. 지혜야, 엄마가 만약에 이것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지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제가 다 기억할게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모든 요리 다 기억할게요. 고마워, 지혜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장면 5손 편지들. 영숙은 밤마다 편지를 쓴다. 이제 편지는 100통이 넘었다. 아들 민수에게 너도 이제 50이구나.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50년을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 하지만 너는 잘 이겨냈어. 엄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어. 이제 너도 중년이야. 건강 챙기고 지혜한테 잘하고 서연이 좋은 아빠가 되어라. 엄마가 곁에 없어도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사랑한다, 아들아. 며느리 지혜에게 내가 너를 힘들게 할 때 지혜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너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병이 그렇게 만드나 봐. 화내도 돼. 울어도 돼. 힘들면 요양원에 보내도 돼. 엄마는 이해해.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아니, 좋은 딸이었어. 고마워, 지혜야. 그리고 미안해. 손녀 서연에게 내가 취업했을 때 서연아, 취업 축하한다. 할머니가 그때까지 너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내가 멋진 사회인이 될 거라고 항상 믿었어. 첫 직장은 힘들 거야. 실수도 하고 혼날 수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다 그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할머니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상자 가득 쌓인 편지들. 영숙은 상자 뚜껑에 쓴다. 내가 너희를 잊었을 때 열어보세요. 엄마가. 1년 후. 영숙은 이제 76세. 증상이 조금씩 진행된다. 작은 잊음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영숙이 냉장고 앞에서 멈춘다.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한참을 서 있다가 지혜가 다가온다. 어머니, 계란 꺼내려고 하셨어요. 아, 맞다. 계란. 영숙은 민망해한다.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진다. 서연이와 통화를 한다. 서연아, 오늘 회사 어땠어? 할머니, 저 아직 대학생이에요. 내년에 취업해요. 아, 그래. 할머니가 깜빡했네. 전화를 끊고 영숙은 달력을 본다. 2025년. 서연이가 아직 대학생이지. 내가 왜 그랬지? 이 약 먹는 시간.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린다. 약 먹을 시간입니다. 영숙은 약통을 연다. 하지만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헷갈린다. 지혜가 와서 도와준다. 어머니, 이 흰색 약이요. 매일 아침 드시는 거. 그래, 고마워. 며칠 후 같은 시간. 알람이 울린다. 하지만 영숙은 알람을 끄고 약 먹는 걸 잊어버린다. 점심때 지혜가 확인한다. 어머니, 아침 약 안 드셨네요. 내가 안 먹었나? 네, 약통에 그대로 있어요. 미안해. 깜빡했나 봐. 지혜는 이제부터 직접 챙겨드려야겠다고 생각한다. 3기를 잃다. 어느 오후 영숙이 산책을 나간다. 집 근처 공원. 50년을 산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디가 우리 집이지? 주변이 낯설다. 분명 아는 곳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영숙은 당황한다. 주머니를 뒤진다. 다행히 핸드폰이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통화 목록을 본다. 민수라는 이름. 민수? 누구지? 아, 우리 아들.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민수는 회사에서 일하던 중이었다. 급히 일어선다. 어머니, 어디세요? 주변에 뭐가 보여요? 공원. 공원인 것 같은데. 우리 집 앞 공원이요? 잘 모르겠어. 어머니,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30분 후 민수가 도착한다. 영숙은 벤치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어머니, 영숙이 아들을 본다. 안도의 표정.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길을 잃어버렸어. 민수가 어머니를 안는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깨닫는다. 이제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사가족 회의. 그날 밤 민수는 아내 지혜와 심각하게 이야기한다. 이제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오늘 일도 있었고. 내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돌봐야 하나? 안 돼요. 당신 회사 다녀야죠.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당신도 힘들잖아. 서연이가 끼어든다.
이제 24살이 된 서연. 아빠,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아, 너는 학교 다녀야지. 졸업 앞두고 있어서 시간 많아요. 낮에 제가 할머니 모시고 있을게요. 하지만 아빠, 할머니 제 할머니잖아요. 당연히 제가 도와드려야죠. 민수와 지혜는 딸을 보며 눈물을 글썽인다. 장면 5 여전히 남아있는 사랑. 그럼에도 아직은 대부분의 날이 괜찮다. 주말 아침 영숙은 여전히 부엌에 선다. 오늘은 뭐 해 먹을까? 레시피 노트를 펼친다. 1년 전 자신이 써놓은 글씨. 김치찌개. 민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영숙은 노트를 보며 재료를 꺼낸다. 김치, 돼지고기, 두부. 지혜가 와서 함께 준비를 돕는다. 찌개가 끓는 냄새에 민수가 일어난다. 어머니, 김치찌개예요? 그래, 내가 좋아하잖아. 제일 좋아하죠. 어머니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영숙이 환하게 웃는다. 아직은 괜찮아. 아직은 이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어.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는다. 서연이가 말한다. 할머니, 오늘 제가 대학에서 상 받았어요. 영숙이 손녀를 본다. 잠시 멍하더니 환하게 웃는다. 그래, 우리 공주가 대단하네. 할머니, 제 이름 기억하세요? 영숙이 잠시 당황한다. 이름이 뭐였지? 하지만 얼굴은 안다. 이 아이가 소중하다는 것은 안다. 물론이지. 우리 예쁜 공주. 서연이는 알아차린다. 할머니가 자기 이름을 잊은 것을. 하지만 웃으며 대답한다. 네,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할머니 손녀. 그래. 서연이. 할머니가 깜빡했네.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매일 알려드릴게요. 장면 6. 거울 앞에 영숙. 밤, 혼자 방에서 영숙은 거울을 본다. 거울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 당신은 박영숙입니다. 아들 김민수, 며느리 이지혜, 손녀 김서연. 이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영숙은 메모를 읽으며 중얼거린다. 박영숙, 민수, 지혜, 서연. 눈물이 흐른다. 잊지 마. 잊지 마. 이 사람들을 절대 잊지 마. 하지만 영숙은 안다. 언젠가는 이 이름들도 이 얼굴들도 모두 잊게 될 것이라는 것을. 2년 후 영숙은 이제 77세. 병이 많이 진행됐다. 일 낯선 아침. 어느 날 아침 영숙이 일어나 거실로 나온다. 지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영숙이 지혜를 본다. 낯선 얼굴. 저기, 실례지만 여기가 어디죠? 지혜의 손이 멈춘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어머니, 저 지혜예요. 며느리. 영숙이 당황해한다. 며느리? 아,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웃는다. 괜찮아요, 어머니. 여기는 어머니 집이에요. 제가 며느리 지혜고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잠시 후 민수가 일어난다. 영숙은 아들을 본다. 이번엔 안다. 민수야. 민수가 안도하며 웃는다. 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지혜는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닦는다. 시작됐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이 서연이와의 순간. 며칠 후 서연이가 대학 졸업식을 마치고 집에 온다. 졸업 가운을 입은 채. 할머니, 저 왔어요. 영숙이 현관으로 나온다. 환하게 웃으며. 어서 와, 우리. 그리고 멈춘다. 이 아이가 누구지? 분명 아는 얼굴인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 우리.
예쁜 아가씨. 서연이는 알아차린다. 할머니가 자기를 못 알아본다. 목이 매지만 웃으며 말한다.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손녀 서연이. 오늘 졸업했어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서연이. 그래, 서연이. 할머니가 깜빡했네. 미안해, 우리 공주. 서연이가 할머니를 안는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매일 올게요. 매일 알려드릴게요. 영숙이 손녀의 등을 토닥인다. 고마워.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삼요리를 잇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부엌에 선다. 저녁 준비해야지. 레시피 노트를 꺼낸다. 자신이 쓴 글씨.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간장 2스푼. 2스푼이 얼마더라? 설탕 1스푼. 설탕은 어디 있지? 영숙은 당황한다. 50년을 요리했는데 이제는 모르겠다. 지혜가 들어온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저녁 준비하려고. 제가 할게요, 어머니.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게요. 그래. 미안해. 엄마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네. 지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영숙은 며느리 옆에 서서 요리하는 모습을 본다. 익숙한 듯 낯선 그 모습에 눈물이 난다. 내가 이걸 가르쳐 줬나? 기억이 안 나. 사편지 상자 발견.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가 2년 전에 숨겨놓은 상자를 꺼낸다. 뚜껑에 쓰인 글씨. 내가 너희를 잊었을 때 열어보세요. 엄마가. 민수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부른다. 상자를 연다. 100통이 넘는 편지가 들어있다. 서연이가 대학 졸업할 때, 민수가 힘들 때, 지혜가 나를 돌보느라 지쳤을 때, 내가 너희를 못 알아봐도 화내지 마세요. 서연이가 저 읽어볼게요라며 한 통을 꺼낸다. 봉투에 적혀 있다. 내가 너희를 못 알아봐도. 서연이가 편지를 읽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너희를 잊어버렸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병이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엄마가 너희를 못 알아봐도 엄마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내 머리는 잊어도 내 가슴은 기억할 거야. 너희가 엄마 곁에 있을 때 따뜻함을 느낄 거야. 그게 사랑이야. 민수야, 지혜야, 서연아. 엄마에게 화내지 마.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해도, 이상한 행동을 해도, 그건 엄마가 아니라 병이 그러는 거야.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했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평생 너희의 엄마여서, 할머니여서 행복했어.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방 안은 조용하다. 모두 울고 있다. 민수가 편지를 가슴에 안는다. 어머니, 지혜가 눈물을 닦으며 말한다. 어머니는 혼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우리한테 걱정 끼칠까봐 혼자. 서연이가 또 다른 편지를 꺼낸다. 서연에게 할머니를 잊지 말아달라. 서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펼친다. 서연아, 할머니가 너를 잊어도 너는 할머니를 잊지 말아줘.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을, 함께 웃었던 날들을, 함께 울었던 날들을. 할머니는 내 인생의 작은 부분이었지만 너는 할머니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 언젠가 내가 나이 들고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었을 때 너의 손녀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줘. 그럼 할머니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내 기억 속에서, 내 이야기 속에서. 사랑한다. 우리 공주. 영원히. 서연이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운다. 오유양원 결정. 며칠 후 가족회의. 의사가 말했다.
이제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민수가 말한다. 제가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모실게요. 지혜가 반대한다. 안 돼요. 우리 생활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를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이 인생 포기하는 거. 서연이가 조용히 말한다. 할머니가 편지에 쓰셨어요. 요양원에 보내도 된다고. 이해한다고. 민수가 고개를 떨군다. 하지만 어머니를 시설에 보낸다는 게 아빠, 할머니는 이해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직접 쓰셨잖아요. 결국 가족들은 결정한다. 집 근처 좋은 요양원. 육작별. 요양원 입소 날. 영숙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어머니, 잠깐 다녀올 곳이 있어요. 그래. 요양원 방. 깨끗하고 밝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인다. 영숙은 주변을 둘러본다. 여기는 어디지? 어머니 여기서 잠깐 지내실 거예요. 저희가 매일 올게요. 그래. 알았어. 민수는 어머니 짐을 정리하며 눈물을 참는다. 서연이가 할머니 침대 옆 탁자에 사진을 놓는다. 가족 사진. 할머니, 이거 여기 둘게요. 우리 사진이에요. 영숙이 사진을 본다. 이 사람들은 누구지? 서연이의 가슴이 무너진다. 저희예요, 할머니. 가족. 그렇구나.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모두 말이 없다. 서연이가 뒷좌석에서 조용히 운다. 지혜가 딸의 손을 잡는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린다. 3년 후 2029년. 영숙은 이제 80세. 요양원에서 3년째 생활 중이다. 일매일의 방문. 오후 지혜가 요양원을 찾는다. 매일 같은 시간. 손에는 보온병. 영숙이 좋아하던 미숫가루. 어머니 왔어요. 영숙은 창가에 앉아 밖을 보고 있다. 지혜를 돌아본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지혜는 이제 익숙하다. 웃으며 대답한다. 저요? 그냥 어머니 보러 온 사람이에요. 아, 고맙네요. 지혜가 영숙 옆에 앉아 미숫가루를 따라준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좋아하실 거예요. 영숙이 한 모금 마신다. 맛있네요. 왠지 익숙한 맛이에요. 그렇죠? 제가 특별한 레시피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영숙이 30년 전에 지혜에게 가르쳐 준 레시피다. 영숙은 지혜가 누군지 모르지만 편안함을 느낀다. 당신, 참 좋은 분이네요. 매일 오시나 봐요? 네, 어머니. 매일 와요. 왜요? 저 같은 노인한테. 어머니가 제게 소중한 분이니까요. 영숙이 지혜의 손을 잡는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혜는 눈물을 참으며 웃는다.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25년 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이 민수의 시간. 저녁 민수가 퇴근 후 요양원에 들른다. 영숙은 저녁을 먹고 있다. 민수를 본다. 낯선 얼굴.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예요. 인수. 민수. 네, 아들이요. 영숙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아들. 제게 아들이 있었나요? 민수의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웃으며 말한다. 네, 있으세요. 저요. 그렇구나. 미안해요. 기억이 안 나서.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정원을 함께 본다. 날씨 좋죠, 어머니? 네. 참 좋네요.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옛날에 한 소년이 있었대요. 그 소년의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였대요. 영숙이 민수를 본다. 계속 들려주세요. 그 엄마는 아들을 위해 매일 아침 도시락을 쌌대요. 아들이 대학생이 될 때까지. 대단한 엄마네요. 네, 정말 대단한 엄마였어요.
그 아들은 엄마를 너무 사랑했대요. 영숙이 웃는다. 좋은 이야기네요. 당신 이야기인가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제 이야기예요. 그 엄마는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 아들이 있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숙이 갑자기 민수의 손을 잡는다. 당신, 왠지 아주 소중한 사람 같아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웃는다. 저도 어머니가 소중해요. 아주 많이. 삼서연이의 성장. 27살이 된 서연이는 이제 직장인이다. 토요일 오전 요양원을 찾는다. 영숙은 정원 벤치에 앉아 있다. 할머니, 영숙이 서연이를 본다. 누군지 모르지만 웃으며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할머니, 저예요. 서연이. 손녀. 손녀. 그렇구나. 예쁘네요. 서연이는 할머니 옆에 앉는다.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는다. 대신 밝게 말한다. 할머니, 오늘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래요? 대단하네요. 할머니가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제가요? 네, 할머니. 할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 기억나요?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공주라고. 영숙이 고개를 갸웃거린다. 제가 그랬나요? 네, 매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연이가 가방에서 노트를 꺼낸다. 할머니가 쓴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저한테 쓴 편지예요. 읽어드릴까요? 네, 좋아요. 서연이가 한 편지를 펼친다. 서연아, 넌 할머니의 보물이야. 내가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는 게 할머니의 가장 큰 기쁨이야. 영숙은 편지를 들으며 눈물을 흘린다. 이거 제가 쓴 거예요? 네, 할머니. 참 좋은 할머니였나 봐요. 서연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는다. 최고의 할머니세요. 지금도. 장면 사음악의 기적.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다. 지혜가 오래된 음악을 틀어놓는다. 영숙이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 당신은 모르실 거야. 오래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는 순간 영숙의 표정이 변한다. 이 노래. 그리고 갑자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가사를 완벽하게 기억하며 부른다. 민수, 지혜, 서연이는 놀라 서로를 본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노래하고 있다. 눈을 감고 리듬에 맞춰 노래가 끝난다. 영숙이 눈을 뜬다. 방금 뭐 했죠? 지혜가 영숙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노래 부르셨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요? 네, 완벽하게. 영숙이 웃는다. 이상하네요. 기억은 안 나는데. 몸이 기억하나 봐요. 장면 5 마지막 가을. 2030년 가을, 영숙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 의사가 가족들을 부른다. 이제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민수가 무너진다. 선생님, 어머니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가족들은 교대로 영숙 곁을 지킨다. 영숙은 대부분의 시간 잠을 잔다. 깨어 있어도 눈을 감고 있다. 어느 날 저녁 석양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영숙이 눈을 뜬다. 가족들이 모두 곁에 있다. 민수, 지혜, 서연이. 영숙은 그들을 하나하나 본다. 누군지는 모른다. 하지만 당신들, 목소리가 약하다. 당신들, 좋은 사람들이네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어머니, 영숙이 미소 짓는다. 왠지 당신들이 아주 소중한 사람들 같아요. 지혜가 반대편 손을 잡는다. 저희도 어머니가 소중해요. 서연이가 할머니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운다. 영숙이 힘들게 말한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인다. 우리
가족. 민수가 놀라 어머니를 본다. 어머니, 방금 하지만 영숙은 이미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표정으로. 육작별. 2030년 10월 15일. 박영숙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영숙은 환하게 웃고 있다. 10년 전 사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옛 이웃들. 영숙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동네 어려운 사람 있으면 항상 챙겨주셨죠. 요양원 간호사들. 할머니는 우리 요양원에서 가장 사랑받는 분이셨어요. 매일 가족들이 찾아오는 거 보면서 참 복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는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며 생각한다. 어머니는 복 받으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복을 주신 거예요. 저희에게. 빈소 앞 서연이가 할머니 영정에 편지를 올린다. 할머니께 저 오늘 할머니를 보냈어요. 마지막까지 사랑해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할머니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할머니를 평생 기억할게요.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모든 말, 함께 웃었던 모든 순간,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다 기억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 제 아이들에게, 손주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해줄게요. 그럼 할머니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해요, 할머니. 영원히. 손녀 서연 올림. 칠유품 정리. 장례를 마치고 며칠 후 가족들은 영숙의 방을 정리한다. 옷장, 서랍, 책상. 민수가 책상 서랍 깊숙이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열어보세요. 마지막 편지. 민수가 가족들을 부른다. 세 사람이 함께 모여 앉는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다. 편지를 펼친다. 영숙의 마지막 편지. 서연이가 읽기 시작한다.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울지 마. 슬퍼하지 마.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로. 80년을 살면서 엄마는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사랑받았어. 치매라는 병이 엄마를 괴롭혔지만 그 병도 엄마에게서 사랑을 빼앗지는 못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는 사랑 속에 있었어. 민수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들이었어. 엄마를 낳아준 게 아니라 너를 낳아서 엄마가 된 거야. 너 덕분에 엄마는 엄마가 될 수 있었어. 고마워, 아들아. 지혜야,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어. 너를 만나서 엄마는 딸을 얻었어. 25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엄마를 돌봐줘서 고마워. 사랑한다, 내 딸아. 서연아, 너는 큰 선물이었어. 너를 보면서 할머니는 다시 젊어졌어. 손녀를 키우면서 인생을 한 번 더 살았어. 행복해라, 우리 공주. 그게 할머니의 유일한 바람이야. 엄마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줘. 엄마는 화려한 거 안 좋아하니까. 엄마 사진은 웃고 있는 걸로 골라줘. 엄마는 웃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씩만 엄마 생각해줘. 엄마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치매로 잊어버렸어도 엄마의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니까. 사랑은 병보다 강하니까. 사랑은 심지어 죽음보다도 강하니까. 엄마는 떠나지만 엄마의 사랑은 너희 안에 남아있을 거야.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마다, 너희가 누군가에게 친절할 때마다, 너희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그게 바로 엄마야. 엄마는 너희 안에서 계속 살아있을 거야. 고마웠어. 내 사랑하는 가족들아. 너희 엄마로, 할머니로 살 수 있어서 행복했어. 다음 생에 또 만나자. 그때는 엄마가 너희를 절대 안 잊을게. 약속해. 영원히 사랑하는 엄마가, 할머니가. 편지를 다 읽고 세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다.
그저 조용히 운다. 민수가 편지를 가슴에 안는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저를 사랑해주셔서. 지혜가 남편을 안는다.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서연이가 편지를 만지며 말한다. 할머니, 저 할머니를 절대 안 잊을게요. 평생. 에필로그 5년 후 2035년. 봄날의 오후. 서연이는 이제 32살.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 중이다. 집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고 있다. 책상 옆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다. 엄마의 편지함. 치매 할머니와 가족의 이야기. 저자 김서연. 서연이는 5년 동안 할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할머니가 남긴 편지들, 함께한 추억들, 사랑의 기록들을 모두 담았다. 마지막 장을 쓴다. 할머니는 치매로 우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치매는 기억을 빼앗아갔지만 사랑까지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니까요.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을 잊어버려도 당신의 사랑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기억하는 한 그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타이핑을 마치고 서연이는 할머니 사진을 본다. 할머니, 다 썼어요. 할머니 이야기. 배를 쓰다듬는다. 할머니, 이 아이가 태어나면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줄게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강한 건지.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린다. 서연이가 미소 짓는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치매와 싸우는 모든 가족들에게 바칩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서연이의 책상 위. 책이 출간되어 도착했다. 표지에는 할머니와 어린 서연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제목 엄마의 편지함. 서연이가 책을 펼친다. 첫 페이지. 할머니께 이 책은 할머니가 저에게 준 사랑의 기록입니다. 할머니는 저를 잊어버렸지만 저는 할머니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도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이 책을 바칩니다. 손녀 서연. 서연이가 책을 가슴에 안는다. 그리고 할머니 사진에 대고 말한다. 할머니 이야기가 책이 됐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억할 거예요. 할머니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따뜻한 봄날.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대한민국의 90만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치매는 기억을 빼앗지만 우리의 사랑과 존엄까지 빼앗지는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말이 언젠가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이야기에서 봬요.